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 요괴, 귀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이 방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으스스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저희와 함께 무서운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요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오락가락했던 날씨도 지나가고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은데요. 봄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가장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는 제때제때 해결해줘야겠죠?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슬픈 영화를 보고 한바탕 울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영화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전히 짧은 릴스로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요괴가 바로 영화 신과 함께에 등장하는 요괴인데요. 다들 어떤 요괴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PH1의 인생영화 듣고 오셨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승사자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사람을 데려오는 요괴인데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느 문화권이나 저승사자와 비슷한 요괴는 모두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저승사자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개념과는 다르게 인간미가 넘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혼자 잘 때 옆 이부자리에 빈 베개를 두면 저승사자가 자고 간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잘 곳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쪽잠을 자고 가는 저승사자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저승사자는 기계적으로 생명을 거두는 존재라기보다는 회사처럼 굴러가는 저승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심지어 망자의 사정을 봐주어 유예기간을 주거나 영혼 상태로 일을 해결한 후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합니다. 드라마 도깨비 속 저승사자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흔히 알려진 외형은 창백한 얼굴에 검은 입술, 매우 큰 키, 날카로운 눈매, 검은 두루마리에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모습은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등장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 제작 PD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옛날 그림 속 저승사자들은 빨간색과 초록색 장식이 들어가 더 화려하고 근엄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저승사자는 그림 리퍼인데요. 의역하면 영혼의 수학자이기 때문에 큰 낫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처럼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수학하는 개념이라 더 과격한 면이 있는데요. 외형은 해골 형상에 온몸을 가릴 망토를 쓰고 다닙니다. 또 애완동물로 까마귀와 쥐떼를 키우는데요. 이는 송장을 쪼아먹는 까마귀, 흑사병이 유행하던 중세 유럽에 쥐떼가 패스트를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랑 그림 리퍼가 만난다면 각자의 직장에 대해 무슨 대화를 나눌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전혀 다른 요괴라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하나 듣고 한국 요괴도감 속 저승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드래곤의 블랙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한국 요괴도감이라는 책 속 저승사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저승사자가 망자의 이름을 3번 부르면 혼이 나오고 그 혼을 저승으로 데려갑니다. 예부터 사람이 죽으면 사자밥을 차리곤 했는데요. 밥 3그릇, 술 3잔, 백지 1권, 명태 3마리, 집신 3켤레, 동전 몇 잎을 채반 위에 얹어 초를 켜고 문 밖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저승사자에게 잘 보이면 죽은 이가 편하게 명부로 갈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예부터 전해져 오는 저승사자 이야기는 다양한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삼국유사 5권에는 경주 망덕사의 스님 선율이 600반야경을 만들려 했는데 이를 이루지 못하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선율에게 네 수명은 비록 다 되었다만 이루지 못한 착한 일이 있으므로 마치고 오도록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마 라고 했는데요. 선율이 저승을 벗어나려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서럽게 울며 자신을 도와달라 사정했고 선율이 이승으로 가 그 여성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우야담 속에서도 저승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순창군수 고경명이 죽어 저승사자가 데리고 관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관인이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고 돌려보냈고 결국 사자는 고경명을 데리고 다시 관하로 돌아갑니다. 이때 제사를 지내던 무당이 우리 성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했으며 고경명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던 요괴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승사자를 다룬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죠?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드라마에 대해 알아볼까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Night Before the End 듣고 오셨습니다.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 웹툰은 정말 다양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몇 개의 콘텐츠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4월 3일 티빙에 공개되는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기다리던 드라마입니다. 희완 역은 김미나 배우가, 저승사자인 라무 역은 공명 배우가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는 총 6부작으로 2024년 10월 3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 없이 히키코모리처럼 살던 24 희완 앞에 어린 시절 친구이자 첫사랑 라무가 저승사자로 나타나며 벌어지는 청춘 판타지 로맨스로 소설 원작인 드라마인데요. 내 첫사랑을 저승사자로 다시 만나다니 너무 신박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원작 소설은 저승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 라는 무서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문구로 시작되는데요. 희완과 라무는 서로 좋아했지만 각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고 17살에 사고로 헤어지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 라무는 어차피 일주일 뒤에 죽을 거 괴롭게 죽느니 편하게 가라고 희완을 설득하고 괴상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희완을 억지로 끌고 다니는데요.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동안에도 좋아한다라는 말은 전하지 못합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희완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선물했던 라무의 입에서 좋아한다는 고백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라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한 학우분들은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요괴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우리나라의 전통 요괴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개강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스멀스멀 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가 돼서야 책상에 앉아 과제를 시작하는데요. 항상 AI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스스로 과제를 해준다니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했던 걸까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주는 요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괴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드라마 정년이 속 공연을 통해 이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로이킴의 좋겠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요괴는 물건인데요. 바로 자명고입니다. 자명고는 과거 최씨 낙랑국에 있었으며 대무신앙 때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는데요. 이름 그대로 스스로 울려서 적의 침입을 알리는 북입니다. 정말 이런 북이 있다면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북은 어떻게 스스로 울릴 수 있었을까요? 이 자명고가 실제로 어떻게 울렸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렛대 같은 여러 장치가 달려서 군대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주파수를 통해 울리도록 만든 북이라는 학설인데요. 이는 적군의 주파수나 진동에 맞추어 지진계같이 작동하여 북체와 연결된 지렛대를 움직여 자동으로 북을 울리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런 기술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대의 중국 후한에는 발명가 장형이 제작한 지진계가 존재했습니다. 또 실제로 1453년 공방전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진동을 감지해서 울리는 북 때문에 오스만 측에서 시도한 땅굴이 무력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학설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학설은 닌자처럼 은신용 옷을 입은 보초병이 북 뒤에서 몰래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북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엄청났던 자명고가 갑자기 볼품없어진 느낌인데요. 드라마 자명고에선 북 안에 박쥐들을 풀어놓고 기르다 외적의 움직임이 보일 때 새를 북 안으로 들여보내 박쥐들이 북 안에서 날아다니도록 하여 소리를 낸다는 설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울리는 북이라니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한국 요괴도감 속 자명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백예린의 지켜줄게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한국 요괴도감이라는 책 속 자명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명고와 함께 뿔피리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스스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자명고와 뿔피리를 없애는 방법은 남모르게 잠입하여 북을 찢고 나팔에 입을 베는 것인데요. 과거 고구려도 이러한 방법으로 낙랑국을 공격했고 결국 낙랑국은 멸망했습니다. 가끔 적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 울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삼국사기에 기록된 자명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무신왕 15년 왕자 호동이 옥저에 있을 때였습니다. 낙랑왕 최리가 호동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채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켰는데요. 호동은 본국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길 네가 자명고와 뿔피리를 만각들이면 내가 예를 갖춰 너를 반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맞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낙랑에는 적병이 오면 스스로 소리를 내는 북과 뿔피리가 있었는데 이를 낙랑공주에게 파괴하도록 시킨 것인데요. 이에 공주는 북을 찢고 피리의 입을 망가뜨린 후 호동에게 전했고 호동의 병사들은 성 밑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낙랑왕은 화가 나 자신의 딸을 죽이고 항복했다는 기록인데요. 이 이야기 말고도 신라 효소왕 8년 9월에 병기고에 있는 북과 뿔피리가 갑자기 저절로 소리를 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양한 기록이 있는 자명고 이야기. 여러분은 자명고가 정말 스스로 노래를 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 노래 듣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방송도 어느덧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저승사자, 스스로 소리를 내는 자명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괴 속 숨은 이야기들이나 특징을 들으니 무섭기보단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 재미있는 저녁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최휘석, 모니터 신소미, 그리고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